안녕하세요. 인공화호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모시기 힘든 분이죠. 12월 달인가요? 국립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됐던 몬스터 콜즈라고 하는 대형 연극에 출연했던 우리 지혜연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이 지혜연 배우님은 놀라지 마십시오. 배우이신데도 양쪽의 인공화호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지혜연님 본인 소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연기를 업으로 하고 있는 지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뿐만 아니고 뮤지컬도 좀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성인이었을 때.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분이 이렇게 마치 베토벤도 이제 뭐 청력을 잃고 음악을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청력을 잃었을 때 또 그것을 인공화호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극복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곁에 이렇게 배우로서 우뚝 서 계신 지혜연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는지, 그리고 또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악을 전공하시고 노래를 하셨다가 난청을 겪어서 더 힘드셨을 텐데, 인공화호 수술은 또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3이 딱 막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정을 되게 특이하게 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도랑 도샵이 있잖아요. 건반에. 근데 도랑 도샵 사이에 있는 음정을 제가 막 내고 그랬다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게 다 이 귀가 안 좋아지는 순서였던 거죠. 음정이 이제 망가지고 있었군요. 네, 저는 몰랐었어요. 아니면 뭐 TV 보고 있는데 막 볼륨 너무 크게 뜨고 있으니까 친구 집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 아버님이 귀가 먹었냐고, 왜 이렇게 소리 크게 듣냐고. 그래서 진짜 귀가 먹었었더라고요. 네네네. 아이코. 그러네요. 그러고 있다가 좀 귀가 아파서 중이염인가 싶어서 갔더니 청력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랬었어요. 감기가 걸리고 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걸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근데 큰 병원을 여러 군데 갔었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는데 최근윤 교수님을 우연찮게 만나 뵙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유전성 난청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었었죠. 네. 이 병명을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후련했어요. 뭐 약을 먹어도 다 몸에 그렇죠.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만나고 뵙고 나니까 이 병명을 알아서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걸 좀 알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모르는 것보다 나아서. 근데 교수님께서 제가 공연하는 걸 보러 와주셨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창피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 뭐 아주 잘하시던데. 명배우셨거든요. 근데 포토타임 때도 원래는 이제 사진 잘 안 찍고 가시는데 포토타임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집에 이제 퇴근하고 가는 길에 지하철 타셨냐고 이제 아직이야 했더니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공화호를 했으면 좋겠다. 배우 생활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인공화호를 설득을 한 셈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처음에 왼쪽에 아마 8년 전인가요? 그래서 수술을 8년 전에 처음 받으셨어요. 처음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던가요? 이게 그 수술하는 사람들만 아는 느낌인데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말하는 거로 이해를 소리로 하면 뭐 진짜 이렇게 들렸어요. 졸라맨처럼. 졸라맨은 뭐 안녕 반가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리고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바퀴 달린 청소기 뭐 그 기계 그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에는 미니언즈 소리라고 미니언즈 소리.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이상한 소리로 졸라맨처럼 소리가 들리다가 언제부터 말소리랑 음악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셨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으셨어요? 이게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만큼 내가 소리를 노출을 해가지고 들었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단축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 소리 들렸던 게. 한 달 반. 네. 그렇군요. 한 달 반 정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졸라맨이나 이런 소리에서 사람 소리 좀 들리기 시작했다. 아마 많이 참조가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뭐 흔히 듣기로는 뭐 인공화호가 사람과의 대화는 꽤 많이 도움을 주지만 음악은 그래도 여전히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단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인공화호를 해서 이제 물론 인공화호를 하지 않으면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 음악이고 뭐고 다 못 알아듣지만 네. 인공화호를 해서 사람 소리는 잘 알아듣지만 음악은 어느 정도까지 들리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전후에 수술 전후에 그러니까 뭐 음색 사람의 음색이라든지 어떤 뭐 화성의 어떤 그 뭐 정확한 음정 뭐 음의 미묘한 차이 화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시니까요. 저는 그 고음 쪽이 잘 안 들리는 상태가 고음 있어서 쪽에 네. 여자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멜로디는 정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렇군요. 뭐 소리면 소리다 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고 어떤 소리를 내고 있구나 높은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제가 낮은 소리가 잘 들려요. 남자 목소리 아니면 뭐 비트 드럼 치는 거 뭐 베이스 뭐 이런 베이스 기타 이런 소리들이 되게 정확하게 들려서 악기 구분도 좀 잘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또 이렇게 우리 혜연 씨 같은 경우는 저주파 저음 쪽에는 잘 음악 구별도 되고 음정 구별도 되는데 고음 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직접 노래를 부르실 땐 어떠세요? 약간 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음정을 좀 맞추는 부분이라든지요? 그 청인인 분들은 자기 본인의 몸통이 울려서 바로 잘 들리잖아요. 네. 저희 인공화호 뭐 아니면 보청기 끼신 분들은 본인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기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좀 느려요. 늦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볼륨 조절도 잘 안 되고 음정이 사실 미면 미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제가 그 정확한 음정을 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음정으로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주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도 이게 복합 소리잖아요. 반주 소리가 나오면서 제 소리도 같이 나와서 들리니까 볼륨을 반주를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안 맞춰지더라고요, 음정이. 그러니까 반주에 맞춰서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이 좀 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곡으로 그걸 뭐 100번 연습을 네네. 한다고 치더라도 이 공간에서 연습하는 거랑 울리는 공간에서 하는 또 거랑 다르고요. 네. 또 저희 컨디션에 따라서 좀 조금 다르게 들려요. 그 부분은 좀 수술을 하고 이제 꽤 적응이 되셔도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래도 노래는 즐겁게 부를 수 있어요. 뭐 그렇죠. 음정이 틀려도. 잘하시니까요. 저가 즐거우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술하고 아까 한 달 반, 2달 정도 이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처음에 왼쪽 수술하고 얼마 만에 배우 복귀하셨나요? 그때 한 달도 안 돼서 복귀했던 것 같아요. 미처 다 그러면은 사람 소리처럼 들리기 전에 복귀를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연기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셨나요? 또 저희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이 소리를 그림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네네. 되게 동그라미들이 계속 커지는 네네. 이미지가 떠올리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동그라미가 커진 소리. 네네. 매핑하러 갔을 네네. 때 네네. 그 매핑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들리나요? 하는데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뽕뽕 이렇게 소리가 처음에 예, 배필했을 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다가 나중에 뽕뽕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약간 네네. 그게 막 섞여요. 네네. 이렇게 바로 막 끊겨서 이 소리 들리다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환승한다고 해야 될까? 스며드는 소리? 네네. 예, 그래서 점점 확장해서 사람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좀 사람 소리처럼 로봇 소리에서 사람 소리 들려오는 과정을 좀 묘사한 거죠. 네, 맞아요. 네네. 예.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해하시게끔 이게 아마 수술을 받으신 분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만 해도 조금 어렵네요. 네. 이해하는데. 그 음이 약간 겹치듯이 들린다는 네. 게 맞을까요? 뭐 어떤 때는 되게 기계 소리처럼 들리다가 어떤 때는 사람 소리처럼 들리다가 그래서 일단 저는 연기할 때 상대방 대사를 다 외우고 하기 때문에 대충 저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더 사람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좀 더 네. 사람 소리처럼 들리셨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좀, 자, 이렇게 이렇게 첫 수술을 하고 8년 전이죠. 네. 그러고 이제 다시 배우에 복귀하시고, 물론 뭐 나름대로 한계도 있었지만, 차차차차 극복을 해나가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첫 수술 후에 5년 뒤인가요? 3년 뒤인가요? 3년 정도. 네. 이제 오른쪽, 첫 수술은 왼쪽에 하셨고, 반대쪽 오른쪽에 순차 양의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수술을 하신, 그러니까 오른쪽 순차 양의 왼쪽만 갖고 듣는 거는 뭐 한계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그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오른쪽에 보청기, 초소형 보청기를 끼고 있었거든요. 너무 작다 보니까 채널이 몇 개 없어서 소리 들리는 부분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빵빵을 여기서 했는데 잘 못 들었구나. 제가 이쪽만 계속 음. 차가 여기서 오나? 이렇게 방향성이 너무 없었어요. 좀 위험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위험했겠네요. 네. 어. 그리고 저기서 친구들이 부르는데도 저는 계속 이쪽에서 막 보는 왜 어딨어 이렇게 이쪽만 들리다 보니까 네, 다 이쪽으로 소리가. 돌아서 이쪽이 더 크게 들리니까 네. 다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그렇죠. 사람들이랑 같이 걸을 때도 제가 항상 제일 오른쪽에 있고 몸이 자꾸 왼쪽으로 기우는 거죠. 잘 들으려고. 이게 순차양이를 하기 전에 네. 한쪽만 수술을 받은 분들이 처음에 첫 수술 후에 처음에 만족감이 좀 높아지다가 네.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수술을 한쪽을 하고 순차양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 스스로 변화를 어떻게 많이 느끼셨어요? 일할 때라든지 순차양을 하시고 나서. 제가 한 10년 정도 통화를 안 했었고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소리를 듣질 않았었거든요. 이게 뇌에서 지웠던 거죠. 이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되게 그렇게 되게 뭐 중요한 소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다 수술하고 집에 있는데 무슨 막 꽉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세탁기 소리라고. 진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잊어먹었던 소리들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물론 너무 많은 소리들을 한꺼번에 들으니까 스트레스는 많긴 했지만 맞아 이런 소리가 있었지 이렇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잊었던 소리를 다시 네. 찾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제 목소리도 정확하게 들리니까 일단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게 못 듣다가 한쪽 왼쪽 수술을 할 때에 느꼈던 감흥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반대쪽에 순차양을 했을 때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오고 뭔가 잊어졌던 소리들의 그냥 귀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 오히려 이번에 순차양이 할 때 더 큰 감흥을 느꼈던 것 같네요. 맞나요? 맞아요. 아무래도 한쪽 들리는 것보다는 양쪽 들을 때 소리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인간의 몸이 신기한 게 적응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 안 들렸을 때 한쪽 수술했을 때는 진짜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람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눕고 싶으면 가고 싶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랬까? 그래서 양쪽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배우시니까 네. 그렇게 양쪽 수술을 하고 결국 이제 상대편 배우가 뭐 대사를 치면 그거를 받아 이제 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때 대사를 받아치는 어떤 반응 속도나 좀 상대방 배우가 막 뭐 빨리 말하거나 뭐 흘려서 말할 때도 있을 텐데 그걸 듣는 명료도가 오른쪽에 순차 양의를 하고 나서는 좀 어떻던가요?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물론 그 상대 배우의 대사를 다 알고 있지만 이 배우가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뉘앙스나 이게 잘 들려야지 보지 않더라도 이게 리액션이 잘 가는데 저는 그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상대 배우를 아이 컨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안 뗐어요. 계속. 아니 뭐 상대편 남자 배우가 오해했을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 양쪽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다 정확하게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더라도 리액션이 정확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런 거. 그 상대 배우분들의 피드백은 어때요? 상대분들도 약간 더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하셨는지. 제가 한쪽 수술했을 때는 발음이 그렇게 사실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 받침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양쪽을 하니까 받침이 끝까지 해서 원래 좀 청각장애인 분들이 발음이 좀 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네네.
그 혀가 조금 안으로 말리거나 맞아요. 소리가 좀 뒤에서 나요. 맞아요. 네, 어금니 쪽에서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저를 처음 본 배우들은 청각장애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비로소 순차양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됐던 거군요. 예.